방금 전 홍콩에서 전해진 한 가지 소식이 오늘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홍콩의 보험 회사들 측에서요. 앞으로 암호화폐에 전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는 소식이에요. 얼핏 들어봤을 때 홍콩이 코인 투자 좀 풀어준다.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판도 변화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라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엄청난 거액 자본가의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보험사들에게 암호화폐 투자에도 좋다는 길이 열린다면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홍콩의 금융당국, 그중에서도 보험감독청이 최근에 입법 예고한 제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이 보험사의 자본을 암호화폐 그리고 관련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이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암호화폐를 매수하려면은 여러 가지 수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거죠. 물론 그냥 무조건 다 풀어준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조건이 붙어요. 보험사들이 암호화폐 투자하려면은 그만큼 위험이 있으니까 이 위험 가중치 100%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보험사가 이 비트코인에 100억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 100억이 모두 손실날 상황까지 대비해서 자기 자본을 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최악의 경우에 이 돈이 전부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각오는 하고 투자하세요. 이렇게 신중한 허락인 셈입니다. 정말 조심스럽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금지에서 본격적인 허용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부분은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달러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를 연동시킨 코인들이죠. 홍콩 당국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는 연동된 자산, 이를테면은 달러라면 달러에 따라서 위험 가중치를 매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달러랑 1대1로 묶여있는 코인은요. 사실상 달러랑 비슷한 취급을 해주겠다라는 말인데요. 이건 상당히 우호적인 제스처입니다. 이유가 뭐냐? 암호화폐 중에서도 변동성이 거의 없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투자할 때 부담을 조금 덜어주겠다는 뜻이니까요. 달러에 연동된 코인이라면은 그 위험도도 달러 자산을 투자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처럼 취급해 줄 수 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콩의 이런 계획들이 언제부터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당장 이번 달, 이번 해에 전부 다 뒤집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절차라는 게 존재해요.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홍콩 당국 측에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업계 의견과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에요. 보험 회사들도요.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혹은 여기는 더 풀어달라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조율을 거친 다음에 홍콩 입법부에 이 안건을 제출하면서 법을 실제로 뜯어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험사 돈이 암호화폐로 들어오려면은 빨라도 2026년 중반 이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장 투자자들은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이 이제부터 길이 열리는 거나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짚어보죠. 홍콩은 왜 하필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냥 요즘에 코인 잘 나가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가벼운 이유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홍콩의 행보 자체가 치밀한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서를 찾아볼까요? 홍콩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를 도입해 왔어요. 작년 2023년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죠. 그리고 올해 2025년 홍콩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됐습니다. 아시아에서 이렇게 대놓고 메이저 코인 ETF가 나온다? 이거는 홍콩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같은 경우는 홍콩 금융당국 HKMA 측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틀을 내놨고요. 다가오는 2026년 초에는 첫 번째 공식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가 나올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시점 홍콩은요, 최근에 1년, 2년 사이에 암호화폐에 필요한 규제 인프라를 하나씩 차근차근 갖춰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험사라는 거대 자금원을 암호화폐로 연결하는 이런 퍼즐까지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쯤 되면 대체 홍콩이 왜 이렇게까지도 열심히 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입지, 중국 본토와의 미묘한 관계가 배경에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국 본토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가 공식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로 중국 정부는 자국 내부 거래소를 전부 다 싹 정리했고요. 개인들의 거래소 단속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꽉 틀어막았죠. 하지만 모든 걸 다 막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 중국도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을 했고요. 디지털 위안화 CBDC에 대해서 국가 프로젝트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전략을 취했는데 바로 홍콩을 활용한 이중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 본토에선 암호화폐는 안 되는데 홍콩에서는 제한적으로 된다.
이런 기조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계 자본이나 은행들이 홍콩에 와가지고 암호화폐 기업에 슬쩍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홍콩 지점의 중국 은행들은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열어준다라거나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거나 뭐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도 완전히 암호화폐 시장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할 뿐이지 이 홍콩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국제 자본과 기술 흐름을 느슨하게나마 잡고 있으려는 이런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겠죠. 그리고 홍콩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난 몇 년 동안 홍콩은요,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코로나 봉쇄로 인해 가지고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입지가 흔들리기도 했었죠. 그 사이에 싱가포르 같은 경쟁자가 부상을 했습니다. 이 자본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반격 카드가 필요했던 거고, 여전히 우리는 아시아 최고의 금융 허브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뭐가 있을까? 디지털 자산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 마침 미국과 유럽에서는 규제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크립토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싱가포르도 개인 투자를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추세예요. 한국이랑 일본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보험사나 은행이 코인 사는 거는 꿈도 못 꾸죠. 그렇다면 이런 틈새에서 이 홍콩이 우리가 규제 확실하게 해주겠다, 대신에 마음껏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손짓한다? 그럼 전 세계 크립토 자본이 몰려들 수 있는 이런 완벽한 무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대를 홍콩이 선점하겠다는 계산인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홍콩의 전략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조짐이 있습니다. 올해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들 거래량이 작년보다 2~3배 늘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홍콩에 있는 20개 넘는 은행들이 이미 디지털 자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심지어 몇몇 홍콩 은행들 같은 경우는 토큰화된 증권,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도 취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HSBC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결제망을 만들어서 시범 운영까지도 했고요. 홍콩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EHKD, 즉 홍콩 디지털 화폐 파일럿에서는요, 호주랑 국경을 넘나드는 토큰화된 자금 이동 테스트도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홍콩은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결합을 빠르게 추진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판에서 이제 보험사들의 돈줄까지도 크립토로 일부 트이게 해주겠다는 거죠. 보험사 자금은 얼마나 될까요? 홍콩 보험업계를 보면은 연간 보험료 수익 규모만 미화로 약 8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00조 원이 넘어갑니다. 물론 보험사가 당장 그 돈 전부를 코인에 넣을 리가 없겠지만요. 1%만 들어와도 1조 원 이상입니다. 그 정도 자금이면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는 상당한 매수 압력을 줄 수 있는 규모라는 거고, 결국에 기관 돈 진입이라는 말이 괜한 기대감이 아닌 겁니다. 다만 다시 강조드리지만요. 홍콩의 보험사들이 정말로 투자에 나서는 거는 법 개정 완료 후의 일이다 보니까 몇 분기 정도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일단 홍콩 같은 경우는 이 정책으로 확실하게 이득을 보는 쪽입니다. 이 전 세계 각지의 암호화폐 펀드라거나 관련 기업들, 그리고 시장 투자자들이 홍콩에 가면 마음 놓고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모여들면요,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암호화폐 거래소들, 펀드 매니저들, 법인과 계좌를 홍콩에 틀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기타 보수적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자본 유출을 일부 겪을 수도 있겠죠.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는 SEC가 규제 소송도 많이 하고요.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미국의 프로젝트들이 홍콩이나 두바이로 본사를 옮기는 일도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더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친암호화폐 국가 대 비우호적인 국가 간의 규제 차이 거래랄까요? 이런 움직임들이 뚜렷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들도 중장기적으로 이득이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도 정작 보험사들은 손가락 빨고 있었거든요. 규제가 안 되니까 아예 투자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길이 열린다? 그러면 운용 수익 다변화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 물론 위험도 따를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들은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 인프라를 마련하면서 이 전문 인력들을 키워야 되는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신성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한테도 나쁠 건 없습니다. 이 기관이 들어오면요,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거고 가격 안정성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고점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위험들은 경계를 해야겠죠.
항상 시장은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홍콩 소식도 호재임에는 틀림없겠지만 이미 가격에서 상당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호재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침착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어서 거시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입니다. 홍콩, 더 나아가서 중국은 사실 오래전부터 달러 패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었어요. 이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밀고요. 홍콩이 스테이블코인 같은 달러 대체제를 키우려는 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 금융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큰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당장 홍콩 보험회사들이 비트코인 산다고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건 아니겠죠.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이동을 한다는 거는 기존의 달러 기반 체제 밖에서 이 새로운 평행 금융체계가 자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5년, 10년 차곡차곡 모여가면요, 무시 못할 흐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번 홍콩의 행보는요, 이 거시경제의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작지만 중요한 균열 하나를 추구하는 셈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먹느냐가 아니라요,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리플 XRP는 특히 업비트 빗썸 현물로만 접근하면서 이 기준점을 잡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 자료도 전부 현물 기준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어서 홍콩의 제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우대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을 달러랑 비슷한 자산으로 본다는 그런 부분 말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리플사가 작년에 출시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있죠. 이름하여 RLUSD. 1RLUSD는 1USD가 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달러입니다. 이 RLUSD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굴러들어온 코인이 아니라 미국 뉴욕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고 발행된 준비금이 실제 달러로 100% 뒷받침되는 신뢰성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홍콩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활용을 제도권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요, 이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이제 우리 홍콩에서 라이선스 받자 이렇게 몰려들게 될 겁니다. 테더나 서클 같은 기존 강자들 뿐만 아니라 RLUSD 같은 친구들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여기서 RLUSD는요, 리플사가 은행 파트너들과 내놓은 거라 가지고 이 기관 친화적인 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홍콩 보험사 입장에서도 만약에 달러 현금을 좀 디지털하게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현이 되면요,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까? RLUSD가 리플 레저 위에서 활발하게 쓰인다? 그렇다면 리플 레저는 네트워크의 유동성이 커지겠죠. 단순하게 XRP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달러 토큰, 유로 토큰, 여러 가지 자산들이 다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심 역할을 하는 기축 브릿지가 바로 XRP가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홍콩의 A 보험사가 RLUSD를 들고 있고 미국의 B 펀드가 유로화 토큰을 갖고 있는데 이 둘을 교환하려고 한다. 그러면 XRP를 중간 매개체로 쓰면은 빠르고 저렴하게 슬쩍 교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XRP가 원래부터요, 그런 국경 간의 송금과 자산 교환을 위한 디지털 브릿지로 탄생을 한 만큼 이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열릴수록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토큰화가 있습니다. 이 방금 홍콩 금융권에서는 부동산과 채권을 포함한 블록체인을 올려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토큰화 실험도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RWA 토큰화가 각광을 받게 되면은 결국에 신뢰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겠죠. 이때 리플 레저가 10년간 사고 없이 운영되어 온 안정성, 빠른 결제 속도, 낮은 수수료 같은 여러 가지 강점들을 바탕으로서 토큰화 플랫폼 중에 하나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실제로 리플은요, 몇몇 나라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CBDC 파일럿에서 기술을 제공하면서 국채나 유로를 리플 레저 위에 올리는 테스트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처럼 국가 단위에서 암호화폐랑 전통금융의 경계를 허물면요, 당연히 리플 XRP한테는 매기가 물 만난 격입니다. 이 활동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렇다면 XRP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기관이 XRP를 쓸까? 스테이블코인과 엮여가지고 어떻게 활용될까? 이런 성장과 활용의 이슈로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변화들은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코인이 살아남아가지고 이제는 쓸모와 확장성을 논하는 단계에 왔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흔히 두 가지 함정에 빠지는데요. 한 개는 호재다, 올인이다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매수 버튼을 눌러버리는 거고, 또 한 개는 에이 저거는 먼 나라 이야기다 이러면서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번 홍콩 보험사 암호화폐 투자 허용 이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당장 내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크게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 이런 장면을 하나둘 쫓아가시다 보면은 그 흐름들이 결국에 내 자산과 시장을 움직이는 힘으로써 다가올 거고, 홍콩은 보험 자금까지도 암호화폐로 연결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면적인 호재를 넘어서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체계에 편입되는 이 구조적인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자산에게는 장기 호재고요. 리플 XRP 같은 플랫폼에는 활용 무대 확대의 기회겠죠. 다만 시장은 항상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 진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흐름들을 이해는 하시되 냉철한 태도로 임해야 됩니다. 이번 홍콩의 한 수는요, 그 자체로 끝나는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큰 판의 서막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판 위에서 우리의 자산이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겠죠.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막을 수는 있어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요. 그것은 바로 때가 된 아이디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홍콩의 변화는요, 단순한 정책 뉴스가 아닙니다. 이 보수적인 보험 자금조차도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물길로 흘러들어야 돼 이 때가 된 시대의 흐름임을 알리고 있는 신호탄입니다. 물은 바위를 뚫어요. 물의 힘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쉬지 않고 꾸준히 흐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겪고 있는 지루한 가격의 등락폭 자체가 이런 거대한 물길이 트이기 위해서 바위를 깎아내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큰 흐름은 이미 정해졌어요. 당장의 작은 파도에 배를 돌리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만조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만이 이 시대가 주는 보상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가 이 거대한 흐름과 만나는 그날까지 저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는데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상승장을 좋아하기보다도 하락장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이 언제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죠. 근데 하락장이 몇 달만 이어져도 사람들의 기억은 참 단순해져서 이전에 있었던 상승장은 금세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락과 공포가 내 생각을 전부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번에 다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 하나둘씩 마음속을 채우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상승장만 좋아하는 투자자가 되면은 시장이 오를 때는 자신감이 넘치겠지만 하락장이 찾아오는 순간마다 손절하고 후회하고 움츠러드는 패턴들이 반복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몇 번만 반복돼도 계좌는 물론이고 투자에 대한 멘탈 자체가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상승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락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이 하락장을 무조건 공포로만 바라보시면은 그때마다 도망치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하락장을 준비의 시간, 축적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그 하락장은 결국에 다음 상승장을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줄 겁니다. 이 하락장에서 평단을 낮추고요, 또 비중을 조절하고 마음을 단단히 만들어 놓은 사람은 상승장이 왔을 때 훨씬 더 여유 있게 대응이 가능하겠죠. 결국에 시장은 공평하다라는 거. 누군가한테 하락장은 공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하락장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상승장에서 웃는 사람보다 하락장에서 준비한 사람이 진짜 상승장에서 더 오래 그리고 더 크게 힘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요즘 시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요. 또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면은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핵심 구간들 가볍게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건 매매 신호가 아니라 혼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멘탈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리플 단기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중요 핵심 내용 6가지 노하우를 압축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투자 전체가 경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구조적인 지지선이었다는 거고, 지금은 욕심보다 리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신사채널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서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리플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영상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이 영상 참고하시면은 여유롭게 보시고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